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 7조 6,464억 원을 확보하며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린 가운데 정부 예산 8조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해왔던 전례로 볼 때 내년에 최종적으로 확보할 정부 예산이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우리 도의 정부 예산은 총 7조 6,464억 원입니다. 지난 3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내년 정부 예산 7조 6,464억 원을 확보했다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충남도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로 올해 최종 예산 대비 7%, 금액으로는 4,98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온 전례로 볼 때 내년 정부 예산은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도는 우선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116억 원,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설계에 3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120억 원, 병원선 대체건조 30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98억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54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며 장애인 등 소수자 복지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풍요롭고 쾌적한 삶 마련을 위해 그린 뉴딜 및 에너지 전환, 녹색 생태계 복원 등에 중점을 두고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특구에 74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6,650명을 고용, 매출 1조 1,500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룡산 생태탐방원 건립 7억 원,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건립 41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86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는 디지털과 연구개발, 기업 지원 분야에도 예산을 대거 확보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다집니다. 주요 사업은 천안아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 25억 원, 첨단 화학산업지원센터 13억 원, 재활 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13억 원 등입니다. 그 밖에 보령안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100억 원을 투입, 20년 이상 지연되던 보령신항 건설을 추진하게 됐으며 아산인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총 444억 원을 투입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도의 의지를 담은 사업들에 많은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 점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적 확대도 중요한 성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업의 내용들이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 청년과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재정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2월 2일 예산안이 국회 최종 의결이 될 때까지 도민의 역량을 모아갈 것이며 저 또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충남도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도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국제로타리 3620지구, 삼성전자 B2B 사업부 이노MC, 충남하나센터 등 3개 민간단체 기관과 충청남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도내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기관 간 협약 사항을 조율하고 지원을 총괄합니다.
국제로타리 362 지구는 전입 초기 북한 이탈 주민 한 가구당 월 55만 원 후원 등 경제적 지원과 지역별 상호 교류,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학업 증진 장학금 수여 등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B2B 사업부 이노MC는 생활 필수 가전제품 할인 제공, 품질 보증과 대상자 책임 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남 하나센터는 업무 협약 전반의 행정 업무를 책임지며 도내 북한 이탈 주민과 민간기관, 단체 간 상호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편 도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생활 밀착형 정서 지원, 자립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천군 서림학원에 대한 무등록 학원 논란이 서천교육지원청이 촉발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이 청사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서림학당 무등록 학원 논란 관련 내부 검토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며 서천군을 압박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천교육지원청을 형사고발해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천군 시민단체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서림학당 무등록 학원 논란은 서천교육지원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촉발한 것이라며 서천교육지원청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천교육지원청이 노후 등을 이유로 청사 이전을 건의해왔으나 서천군이 이를 거부하자 압박하려는 의도로 무등록학원 논란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천사랑장학회는 서천군으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받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서림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림학당은 학교장 추천과 선발시험 등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어 학부모 문의가 쇄도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서천교육지원청이 서천군으로부터 청사 이전을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서림학당 불법학원 관련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 서림학당 논란을 통해 서천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를 서천군의회와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호, 김하진 의원은 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수한 서림학당 불법학원 관련 내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서림학원 불법학원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등은 서림학당은 불법학원, 형사고발 대상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며 논란을 공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불법학원에 대한 유권 해석을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이후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학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며 불법학원에 대한 논란을 일축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서천교육지원청이 3국관청인 충남교육청이나 학원법을 주관하는 교육부에 어떠한 질의도 없이 고문 변호사의 의견만을 근거로 서림학당을 학원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단정해 내부 검토 보고서에 적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천교육지원청의 내부 검토 보고서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돼 서천군의회 행정감사 자료로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검토 보고서인 만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 허위 사실이 내포된 공문서가 서천군의회 의원들 손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돼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불같이 치솟은 서림학당 논란에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해온 서천사랑장학회 전 현직 이사장들과 서천군 관계자들이 경찰에 줄서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서리막당 불법 학원 논란과 관련해 SBN 뉴스는 지난 2일 서천교육지원청에 공식적인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건과 관계된 만큼 수사에 혼돈을 줄 수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고소장은 현재 서천경찰서 내 담당 수사관에게 배정된 상태이며 서천경찰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입증되면 원칙에 따라 검찰청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지난 2일 충남 서천군청 앞에 헌혈버스가 찾아와 주민들의 헌혈을 유도했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혈액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파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의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청 앞에 헌혈의 버스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혈을 위해 학생, 공무원 등 주민들이 이날 헌혈버스를 방문했습니다. 헌혈에 참가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피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환자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제 피가 소중하게 잘 쓰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참 행복하게 이제 완치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헌혈버스가 서천군을 찾아온 건 이번이 4번째. 연평균 24번 이상 헌혈버스가 관내에 파견되는 것에 비하면 확연히 줄어든 횟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하고 헌혈로 인한 감염 우려가 겹치면서 헌혈버스 운영이 어려워진 겁니다. 헌혈을 도운 한 간호사는 학교, 관공서 등 기관을 통해 혈액 수급을 주로 받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많은 우리가 헌혈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이런 관공서나 직장인들을 좀 더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충분한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인데 코로나19로 지난 8월 한때 국내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이하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019년 동기간 대비 올해 국내 헌혈 건수는 2만 건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혈액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지역 주민들의 헌혈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에 비해 참여 비율이 낮은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혈은 만 16세에서 69세 사이 남성 50kg 이상, 여성은 45kg 이상이며 별도의 검진으로 이상이 없는 국민 누구나 전국 139개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 혜택, 봉사활동, 기념품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경우 혈액 수급을 위해 매일 800명 이상의 헌혈이 필요하지만 지난 8월 일평균 헌혈자는 537명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어나서 헌혈을 하게 되면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이 필요로 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헌혈을 해줄 거예요.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농작업지원단은 관내 4개 농협관할 읍면의 소규모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밭작물에 대한 작업 인력을 중개하고 작업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동서천 농협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농가의 노동력, 농기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3월 서천군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농작업지원단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항, 서천, 동서천, 한산농협 내 지역 농가는 농작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농기계 작업비, 간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령이고 영세하신 분들은 이제 뭐 농기계를 이제 뭐 새로 구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뭐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주로 이제 그 밭농사는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개를 해서 이제 좀 보조도 해드리고. 농작업 지원은 농기계 등을 소유한 작업자가 신청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반 지원과
블루베리, 수박 등 대규모 농가의 일손을 돕는 전문 지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동서천농협은 군과 함께 작년부터 선도적으로 농작업 지원단을 운영해 160농가 25헥타르 규모의 일반 농작업 지원과 27농가의 전문 지원단을 중개 지원했습니다. 동서천농협은 올해 3월 195명의 농가의 지원을 받아 작업자 76명을 중개 12헥타르의 밭농사 작업을 진행했으며 총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농가 만족도는 대부분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품삯비 관련을 해서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밭을 갈아주시면은 이제 품삯비를 좀 많이 주시고 그런데 고령인 농가분들은 솔직히 이제 그런 게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농작업 지원단 신청 대상 농가는 65세 이상, 임차 임대를 포함한 반면적 9,900제곱미터 미만의 소유자여야 하며 매년 3월 관할 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작업 지원 및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싶은 대상자 역시 지역 농협으로 신청하면 관련 교육을 거쳐 작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지난 3일 충남 서천군에 육상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정전, 도로 통제 등 관내 9건에 크고 작은 피해를 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서천군을 관통해 주택 파손, 정전, 도로 통제 등 9건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바람은 최대 풍속 21.3m/s까지 불었고 55.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날 태풍으로 장항읍 창선 1리의 상가 지붕이 날아가 고압선에 부딪혀 일대 건물 362호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날 마서면 덕암리, 마산면 이사리 등 도로에서는 나무가 넘어져 통행이 임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22명의 인력과 11대의 장비를 투입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한편 충남도 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총 피해 건수는 205건으로 소방인력 504명, 장비 236대가 동원돼 복원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북 영양군 소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4일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발굴해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이번 인증으로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 현판과 3년간 인증기관 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센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게 연구 현장 견학, 연구원 직업체험, 멘토링 등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며 향후 체험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달 31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불편을 겪은 80대 독거노인을 도운 철물점 사장님의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86세 박상여 할머니는 집 보일러실 상수도관이 파열돼 나흘 동안 이웃에게 물을 얻어 사용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보람 종합철물 김종권 대표는 주저없이 어르신 댁을 찾아가 무더위 속에서 6시간 동안이나 상수도관을 수리했습니다. 김종권 대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을 보고 딱한 마음에 수리비를 받지 않고 봉사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종권 대표는 한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며 평소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에 대한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이용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2일 발생한 판교면 단독주택 화재에서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인명피해 등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경보음으로 집주인은 대피에 성공했고 신속한 119 신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등 화재 피해를 막은 겁니다. 기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관내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충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해충 방제 사업은 진해, 모기, 바퀴벌레 등의 해충을 제거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시초면 이웃사랑 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시초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발전기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초초는 전달받은 발전기금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